2023학년도 광운대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달려 대학이라는 멋진 결실은 하고 싶은 것도 궁금한 것도 많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KWBC에서는 여러분을 위해 학점 관리부터 장학금 그리고 교환학생 준비 방법까지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광운대 선배들이 알려주는 생생한 경험담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첫 순서로 여러분을 위해 학점 관리 팁을 알려주실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18학번 정용선입니다. 신입생들이 고등학교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마도 스스로 시간표를 짜고 학점 관리를 해야 되는 걸 겁니다. 그렇다면 선배님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교양 등 시간표를 어떻게 짜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학기별로 전공 수업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전공 이수학점을 채우기 위해 전공 수업을 4-5개씩 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입생분들은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1학년 때 전공 수업을 2개 이상씩 듣는 걸 추천합니다. 또한 3학년 1학기 때까지 18학점에서 21학점 사이로 수강하고 군 이러닝을 이수해서 졸업 이수 학점을 수월하게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학년 1학기에는 12학점, 2학기에는 6학점을 들을 예정이고 남은 시간을 활용해 취업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1, 2, 3학년 때 최대한 수업을 많이 듣고 4학년 때 여유롭게 시간표를 짜서 취업 준비에 몰두하는 것이 선배님만의 꿀팁이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때 최대한 수업을 많이 듣고 3학년 때 어느 정도 진로를 정했었기 때문에 진로에 도움이 되는 전공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입생들이 교양 수업을 선택할 때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바로 꿀 교양을 선택해야 하느냐 아니면 학점을 놓치게 되더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교양을 선택하느냐일 건데요. 선배님은 어떤 선택을 추천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꿀 교양을 찾기보다는 제가 듣고 싶은 강의들을 먼저 선별하는데요. 이때 꼭 강의평을 확인합니다. 강의평이 대체로 부정적인 강의를 탈락시켜 선택지를 줄이는데요. 그래도 고민이 된다면 강의 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인지 판단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방식은 꿀 교양이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말 좋은 선택이네요. 저는 매 학기마다 그 선택이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제 기준으로 저번 학기에 성적이 좋지 않았다면 다음 학기에는 꿀 교양을 선택하고 그 반대라면 그 다음 학기에는 저에게 도움이 되는 교양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성적 관리 팁인데요. 선배님은 신입생들을 위해 성적 관리 팁과 관련해 조언해 줄 부분이 있나요? 사실 성적 관리는 열심히 출석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면 알아서 잘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개인마다 학기별 컨디션에 따른 문제이니 저는 다른 쪽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받은 강의에 대한 얘기인데요. 해당 강의는 교수님이 출제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봤을 때 제가 잘못했던 점은 교수님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했던 것 같아요. 신입생분들은 생각을 서술하는 문제에서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교수님의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먼저 고려해보고 문제의 포인트를 짚은 다음 답안을 작성하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학점 관리부터 성적 관리 팁까지 알려주신 선배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광운대 신입생분들 설레는 대학생활, 좋은 성적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학금 관련 팁을 알려주실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행정학과 21학번 강민우입니다. 제가 신입생으로 들어왔을 때 장학금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았지만 제가 알 수 있는 정보란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선배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장학금 정보를 알게 됐는지 그 경험을 신입생들을 위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주로 3가지 방법으로 장학금을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제 여가 시간이나 공강 시간에 광운대학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장학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많은 장학금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었을 때 최대한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신입생 여러분들이 아직 개강을 하지 않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이 있다면 많이들 지원하셨으면 좋겠고, 개강을 한 뒤에도 시기와 상관없이 많은 장학금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많이들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각 지역에 있는 교육재단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포천시 교육재단에서 입학할 때 입학 장학금과 재학 도중에 이제 성적과 관련하여 성적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들어오실 신입생 여러분들 혹은 현재 재학 중인 학생 여러분들, 각 지역에 있는 교육재단을 활용하여 장학금들을 많이들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근로장학생입니다. 근로장학생이 좋은 이유는 타 아르바이트에 비해 업무의 난이도가 낮고 업무의 양이 적기 때문에 공부와 병행하기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교내 활동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았는데요. 신입생 여러분, 교내에는 성적 장학금 외에도 교내 활동을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배님은 장학금을 위해 학점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학점 관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후회 없이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하자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저는 수업에 있어서 절대 지각을 하지 않고 수업을 열심히 듣는 편이었습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고 지각을 하지 않는다면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양도 줄어들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보러 갈 수 있기 때문에 학점 관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장학금 하면 등록금이 떠오르는데요. 신입생들을 위해 등록금을 알차게 쓸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좀 알려주세요. 등록금을 알차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이지만 사람인지라 수업을 늘 열심히 들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학교 중앙도서관에 있는 집현전을 사용하거나 혹은 학교 교내 풋살장을 이용하여 저 스스로 충전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오피스 365 혹은 교내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쓸 수 있는 어도비 프로그램과 같은 것으로 등록금을 알차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학금 팁에 대해 생생하게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신입생들을 위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신입생 여러분들께서 제 정보를 토대로 더 나은 학교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환학생을 직접 다녀온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김태은입니다. 아마 많은 신입생이 대학교 들어올 때부터 교환학생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선배님은 신입생들에게 교환학생 가는 거 추천하시나요? 네, 저는 완전히 추천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미국에 대한 로망이 있었기도 해서 대학교를 진학하게 된다면 무조건 교환학생을 지원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특히 저희 부모님이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와서 CC로 성공한 케이스라 더 미국에 대한 로망이 생기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한때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으로서 그 준비 과정이 어렵다는 거 조금은 알고 있는데 선배님은 교환학생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래 사실은 저는 3학년 2학기 때 갈 생각이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2학년 2학기 때 가게 되었는데요. 그 생각이 1학년 겨울방학 때 들게 돼가지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급하게 준비한 케이스인데요. 일단 토플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달 정도 좀 넘게 혼자 인강 보고 독학으로 공부를 했고, 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에타를 활용해가지고 예상 질문들을 위주로 준비를 했고, 또 지원을 할 때 팁을 드리자면 이제 교환학생을 간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는 친구들이라면 학교마다 토플 커트라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커트라인이 낮은 데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경쟁률이 좀 낮은 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꼼꼼한 준비가 필수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선배님은 교환학생을 위해 갈 나라와 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세우셨고 교환학생을 고민 중인 신입생들에게 그 기준에 대해 조언해 줄 부분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미시간에 있는 대학교를 나오셔가지고 학교를 지원할 때도 다른 학교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미시간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대한 사전조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전조사를 하려면은 광운대 교환학생 친구들이 일지를 써서 올리는 블로그가 있는데 그 블로그를 활용하는 것이 진짜 중요할 것 같고, 또 상황과 조건이 맞는다면
이제 한 학기보다 두 학기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학기 때보다 두 번째 학기 때 확실히 귀랑 입이 트였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 같네요. 마지막으로 선배님이 교환학생 생활을 하며 가장 생각났던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서 교환학생을 망설이고 있는 신입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전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환학생 가 있는 동안 틈만 나면 여행을 다녔어요. 그 여행 다녔던 순간들이 아직까지도 너무 행복하게 남아있고, 사실 타지 생활이 너무 힘든 일도 많았지만 거기서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아직까지도 그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뭐든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경험하는 것은 진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교환학생 또한 대학 생활에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입생분들이 교환학생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모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시작한 대학 생활에 광운대 선배 인터뷰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WBC 김태은입니다.